여러분, 지금 생강차 끓이던 냄비에 불부터 잠시 꺼주세요. 가족 건강 생각해서 아침마다 정성껏 달인 그 생강차 한 잔이 준비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자극하고 기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본인의 콩팥 기능이 콩팩이 저하되고 우리에게 있다는 보낸 사실을 전혀 마지막 인지하지 못한 경고입니다. 채 투석실 직전까지 일상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뵙고 있는 박건강입니다. 보약이라 믿고 마신 생강차가 누군가에게는 뇌를 깨우는 명약이 되지만 왜 여러분에게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삼성서울병원의 혈관 노화 데이터와 검증된 의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오늘 단 10분 만에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생강은 무조건 몸을 데운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의학적 기전은 훨씬 더 서늘하고 복잡합니다. 생강이 알맹이는 불처럼 따뜻한 성질을 가졌지만 그 껍질은 얼음처럼 차가운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성질이 충돌하면 소화기 혈류 대사에 대혼란을 주게 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신장의 사구체, 즉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딱딱해진 상태에서 생강의 특정 성분이 혈류 압력을 급격히 높이면 미세혈관은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식후에 유독 잠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 내 당독소가 뇌세포의 대사를 방해하며 뇌를 삶아버리고 있다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인지 기능은 서서히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 한 분도 건강을 위해 매일 껍질째 생강차를 드시다가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의학적 방법과 식이요법으로 바꾼 지 단 7일 만에 몸의 붓기가 가라앉고 혈액 내 수치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제가 일러드리는 의학적 원리대로 생강을 다스려 보세요. 3일째, 대사 저하로 부어오르던 발목과 눈가의 붓기가 가벼워집니다. 5일째, 방광과 신장의 긴장이 완화되며 밤마다 깨던 지긋지긋한 야간뇨가 줄어들고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7일째, 소변의 탁도가 맑아지고 멍했던 정신이 20대 시절처럼 맑아지는 것을 숫자로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된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한 의학 강의로 듣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신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등, 뒤쪽 허리 양옆에 주먹만 한 크기로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안에 사구체라는 극도로 정교한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게 하루에 무려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기적의 장치입니다. 150리터 상상이 되세요? 욕조 꽉 채우고도 남는 양을 매일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사구체 필터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30년 쓴 정수기 필터가 석회 찌꺼기로 막히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처럼요. 삼성서울병원의 혈관 노화 정밀 진단 데이터에 따르면 탄력을 잃은 사구체 모세혈관은 혈류 압력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압이 올라가도 혈관이 풍선처럼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했는데 이제는 그 탄력이 사라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녹슨 파이프가 된 거죠. 여기에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이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해서 순간적으로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버려요. 건강한 청년한테는 이게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작용이지만 이미 굳어버린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에게는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행위입니다. 고압 소방호스를 노화된 종이 필터에 정면으로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이 필터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사구체 모세혈관 벽은 아주 얇아서 그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수준이에요. 이 얇은 벽이 급격히 높아진 혈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서 검사로도 안 잡혀요. 통증도 없죠. 그냥 무증상으로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변에서 단백질이 조금씩 새어나와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필터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니까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사구체 경화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평생 투석 기계에 몸을 맡기는 신부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단 한 번도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야 비로소 비명을 지르는 침묵의 장기거든요. 신장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생강을 드시는 방법부터 싹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생강을 통째로 씻어서 끓이세요. 껍질째 먹는 게 더 영양이 풍부하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생강 껍질의 성질은 생강 알맹이와 정반대입니다. 알맹이가 불처럼 뜨거운 열성이라면 껍질은 얼음처럼 차가운 한성이에요. 이 둘을 함께 다리면 여러분 몸속에서 히터와 에어컨을 동시에 풀가동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 소화기관의 평활근이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껍질의 차가운 성질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성질이 충돌하며 혈관이 수축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 대사에 부하가 걸리고 사구체 필터가 혈액을 걸러내는 효율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혈액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자체가 점점 더 탄력을 잃고 위축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부족해진 논바닥처럼 땅이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동양의학에서 강피를 별도의 약재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껍질은 이뇨작용을 돕기도 하지만 알맹이의 따뜻한 성질이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그 약성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껍질 하나 벗기는 30초가 아까워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위태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당장 냉장고에서 생강 꺼내서 껍질부터 싹 벗겨내세요. 껍질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이 여러분의 위장을 자극하고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쉽고도 지혜로운 비결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워지시나요? 그냥 배가 불러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주 냉정하게 직언하겠습니다. 그 식후 졸음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지금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긴급구조 신호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요동치는 과정에서 혈관 속에 당독소라는 무시무시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당독소의 정식 명칭은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는 AGEAGES라고 해요. 이 당독소는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비유하자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유리 가루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벽을 긁어대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상처지만 매일 세끼 식사 때마다 이 유리 조각들이 쏟아져 나와 같은 자리를 계속 긁으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이 유리 조각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뇌세포는 온몸에서 가장 부드럽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유리 조각들이 직접 뇌세포를 무차별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하면 뇌는 염증 반응을 보이고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후 식곤증의 실체입니다. 뇌가 지금 뜨거운 설탕물 속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가 10년 계속되면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이 유리 조각에 긁혀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생강을 제대로 드시면 이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염증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껍질째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생강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뇌 건강의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억력과 총명함을 지키고 싶다면 생강을 다루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인생을 바꿀 핵심 비책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껍질만 벗겨서 날것으로 쓰거나 그냥 물에 달여 드시는 건 생강이 가진 진짜 약성의 절반도 못 쓰는 겁니다. 생강의 가장 강력한 항염 성분인 쇼가올은 원래 생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진저롤이 특정 온도와 압력을 만났을 때 변환되어야만 탄생하는 황금 성분입니다. 마치 청동이 열을 받아 황금으로 변하는 연금술처럼요. 그런데 이 변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끓이기 이상의 열이 필요합니다. 일반 냄비에서 100도로 끓여봐야 쇼가올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아요. 100도의 물은 아무리 팔팔 끓여도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압력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립암센터의 양리 연구 원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쪄냈을 때 쇼가올 함량은 생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폭발합니다.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같은 생강인데 준비 방법 하나로 약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쇼가올은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유리 조각 같은 당독소의 영향을 줄여 콩팥의 환경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법제 방법은 간단해요. 껍질을 깔끔하게 벗긴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압력밥솥의 찜 기능을 활용하거나 찜기에서 45분 정도 충분히 쪄주세요. 단순한 끓이기가 아니라 고압의 증기 속에 가두어 성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쪄낸 생강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사흘 정도 말려주세요. 햇볕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서 서서히 말려야 그 약성이 응축됩니다. 이렇게 건조된 생강, 이게 바로 법제 생강입니다. 이 법제 생강을 물에 넣고 달이면 효과올이 풍부하게 우러나오는 진짜 약성 생강차가 완성되는 거예요. 번거롭다고 느끼시나요? 이 짧은 정성이 여러분의 신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병원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이걸 안 하시겠습니까?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황금 조합이 나옵니다. 법제 생강차만 마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기초 공사라면 지금부터가 진짜 건물을 올리는 단계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황금 조합을 모르고 생강차를 마신다면 그건 마치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간을 안 하는 것과 같아요. 재료는 있는데 완성이 안 된 거죠. 몸 안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되지 않는 성분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생강차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비결이에요. 절대 창을 닫지 마세요. 이 정보를 놓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겁니다. 법제 생강차가 완성됐어요. 이걸 그냥 마시면 될까요? 한 단계만 더 가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천연 식초와 꿀을 더하는 거예요. 식초의 초산 성분은 혈액 내 대사 산물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마치 천연 세제처럼 혈관 내벽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독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환경 자체를 방어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리 조각들이 덜 만들어지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꿀이에요. 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세포를 보호하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식초가 환경을 정화하면 꿀이 그 자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환상의 궁합인 거죠. 또한 꿀의 당분은 생강, 식초와 결합할 때 체내 흡수가 조절되면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돕습니다. 자극적일 수 있는 식초의 성질을 꿀이 완벽하게 중화시켜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법제 생강차 한 잔에 천연 식초 한 스푼, 꿀 한 스푼.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순간 각각의 효능이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양리적 시너지를 일으켜 증폭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주기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며 염증에 대응하는 시간이 오전에서 정오 사이예요. 이 황금 시간대의 법제 생강 식초,
꿀차를 복용하면 체내의 자연적인 방어 기제와 생강의 약성이 결합해 효과가 극대화돼요. 호르몬의 흐름이 활발한 낮 12시가 바로 복용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같은 양을 마셔도 몸이 받아들이는 효율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달라요. 수십 년의 임상 현장 경험이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핸드폰 알람을 낮 12시에 맞춰두세요. 알람 이름은 내 신장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저장해 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강 껍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구체 필터의 과부하 메커니즘, 당독소가 뇌에 끼치는 영향, 압력을 이용한 가열의 화학적 마법부터, 그리고 식초와 꿀의 황금 조합과 낮 12시 골든타임까지, 이걸 오늘 딱 15분 만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매일 아침 생강차를 껍질째 끓여 드시며 신장에 부담을 주는 소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식후 졸음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며 넘기시는 배우자나 친구가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게 그분들의 노후 건강을 지켜드리는 가장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을 다스리는 법을 알리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숫자 1 하나가 저한테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고,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는 또 다른 비책을 우선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여러분이 병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과 평소 궁금했지만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의학적 진실들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 하나를 들어두는 거예요. 과장 없이 오직 검증된 사실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